큰 가능성이 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일본 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의 산케이 비즈는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일본을 위한 가능성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한일 간 정치 배틀로 인해 혐일이 고조되어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다면서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만 명 감소한 부분과 한국의 하나투어가 9월 2일에 발표한 8월 일본 여행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0%가량 줄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부 일본 관광지에서는 빨리 한국과 화해하지 않으면 폐업이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사는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니며 긴 안목으로 보면 일본에 이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의 풍조를 보았을 때 혐한 차별주의자라고 돌을 맞을 것 같지만 일본이 관광 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와주었으면 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를 넘은 한국 의존은 이제 그만두고 방일 관광객의 균형을 맞춰 건전하게 바꿔나간다는 기준에서 볼 때 이번 한국 관광객 격감이 좋은 기회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일본의 관광은 그렇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사람도 많을지 모르지만 사실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지역도 있다면서 규슈와 대마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후쿠오카 방문 관광객 중 한국인은 과반수 이상인 52%로 중국은 6%, 구미 호주 관광객은 2%뿐이며 일본 전체를 봐도 한국이 25%, 중국이 19%, 구미 호주가 13%의 비율이기에 현재 일본의 관광산업은 한국인이 안 와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의존하는 한국 외다리 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관광객만 왔었다는 것이 문제였으며 그렇다 보니 한국 관광객을 기쁘게 하기 위한 관광 자원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정비되고 그 대표적인 곳이 대마도였다면서 한국 관광객의 대부분이 등산, 낚시 등의 액티비티 외에도 한국 자본의 쇼핑센터 등에서 면세 쇼핑을 즐기는 것이 단골 코스화되다 보니 한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다양성이 손실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은 사실 관광 수입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적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일본을 많이 방문해봤자 크게 돈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한국인들이 구두쇠라기보다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다 보니 당일치기 여행이 많다면서 나가사키현을 예로 들어 한국인 관광객은 숙박을 동반하지 않는 당일 손님이 많아서 1인당 관광 소비액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후쿠오카현의 경우에도 한국은 크루즈 선객에 치우쳐 있어 체류 기간이 짧아 큰 관광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들에는 한국 자본의 호텔이나 음식점 등이 속속 상륙해왔기 때문에 일본은 큰 수입을 낼 수 없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의존도로 인해 관광과 정치가 혼동이 되는 현상도 발생했다면서 규슈 지역 선출 국회의원은 지역 대책으로서 정부에다가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호소하게 되고 한국 정치인들도 일본의 관광 산업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원래 관광이라는 것은 민간 교류이기에 정치와 분리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은 이런 척박한 상황을 몇 년이나 버티고 있었고 한국 의존이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에 따른 관광 산업의 불안전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을 맞이하여 한국의 반일 시위 영향을 희석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며 기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규슈 지역은 한국 이외의 아시아권과 구미를 비롯한 호주 관광객이 아직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에 의존해도 그런대로 먹고 사는 규슈 지역은 이런 포지션에 만족하고 있으면 위험하며 어느새 한국 자본의 관광업체가 한국 관광객을 차지하고 일본은 관광 자원과 위치만 제공하는 관광 식민지가 되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규슈의 지자체 관광 관계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인 관광객 급감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기사 내용이 마치 한일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지방 지역의 불만으로부터 아베 내각을 보호하라고 정부의 보도 지침이라도 받은 것 같은 관제 보도 수준인데요. 지금 이 기사의 주장대로 외국 관광객층을 다변화해야 관광 대국이 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역시 그동안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기사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국인 관광객
관광객밖에 없었던 일본 지역들의 특징은 한국처럼 가깝고 저렴한 맛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외국 관광객들이 구태여 갈 이유가 없는 지역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며, 둘째로 그래서 한국 관광객을 대체할 나라로 중국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었지만 정부의 주도로 관광객을 외교 카드로 사용하고 무기화할 수 있는 나라는 기사가 걱정한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기에 아직 그런 중국의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중국 정부와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그동안의 한국의 관대함과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장인 정신을 자랑하는 일본 제조기업들에게 악몽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지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50년의 세월에 걸쳐 현재 형태로 자리 잡은 한일 간의 수평 분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은인입니다. 한국의 약점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업체가 직접 소재와 고성능 부품을 만들지 못하면 평생 현대차는 도요타 자동차에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라는 현대차 직원의 언급을 전하면서 이 말은 수출 규제에 의한 부품 공급 라인 두절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자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에 뒤이어 재벌 2위 현대차 그룹의 차기 총수로 꼽히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일본을 방문했으며, 방문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주요 공급처들을 시찰해 이번 수출 규제가 현대차의 부품 공급 라인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직접 판별하는 것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사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미봉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소재 및 부품 조달처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일본 의존도를 인하하는 일본 제외의 근본책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차 이상으로 진심으로 일본 제외 그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이라고 덧붙입니다. 대한국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3개 품목 모두가 삼성의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여서 삼성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출 규제가 결정된 7월 1일부터 삼성의 위기 대응 능력은 발휘되었으며, 한 반도체 고위 간부에 따르면 150명의 삼성맨들이 세계를 날아다니며 약 2,000개 품목의 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에 관한 조사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끝마쳤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각 품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분의 수량을 삼성의 자회사나 삼성이 의뢰하는 회사로 확보하라는 슬로건이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은 지금도 겉으로는 여전히 일본 제조업계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권과 한일의 정치적 대립과는 거리를 두고 한일 비즈니스의 결속을 중시했지만, 이런 당초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본이 삼성을 겨냥한 듯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 것을 보고 일본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는 이런 수출 규제 사태가 한국 기업들의 각성을 불러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뼈아픈 일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부품 및 소재 공급 라인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것이라며, 한국의 각성은 일본의 제조업에 있어서 악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외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는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과 한국 산업계가 의견을 같이하여 일본을 가상회적으로 간주하여 소재와 부품 공급망에서 일본 분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연구에 연간 1조 원 투자를 발표했고, 특정 세계 품목 등 20개 주요 품목에 대해 1년 이내에 탈일본을 진행하는 초강수 방침을 두었으며, 2022년까지 반도체 제조 장치에 있어서는 30%, 반도체 소재는 70%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한국의 야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일본인이 적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비상사태에 몰렸을 때 한국은 민족 결집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제조업의 악몽과 같은 시점에 맞춰 각성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이 일본의 뛰어난 소재 및 부품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취득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저평가된 일본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도 있기에 일본 기업에 대한 인수 위기마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전략에 대한 악몽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일본의 언론의 기사이기에 당연히 일본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BK뉴스는 일본의 위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한국 기업의 각성과 정부의 정책이 큰 위력을 발휘하기를 응원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타국에 휘둘리지 않을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